폐해석은 두 개의 손가락을 소년의 완맥에 갖다 대었다. 벼랑간 그는 팔이 흠칫하며 반쪽 몸뚱이가 마비되었고 두 손가락도 튕기듯 소년의 완맥에서 떨어져 나왔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고 말았으며 얼굴에 기쁜 빛을 띠고 큰 소리로 말했다. 방주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절세의 신공을 끝내 연마하는 데 성공했군요. 소년은 어안이 벙벙해졌다. 무슨 절세 신공이란 말이오? 폐해석은 방주가 그와 같은 사실을 남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는 그 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아, 속하가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렸습니다. 방주님은 소인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는 약간 허리를 굽혀 보이고 밖으로 나갔다. 삽시간에 군웅들이 물러가게 되고 방 안에는 소년을 제외하고 다시 전비와 시검 두 사람만 남게 되었다. 전비는 중상을 입고 있었으나 무사람들은 방주가 그를 어떻게 처치할지 모르고 또한 방주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데려나가 치료해줄 생각을 못하고 그대로 그를 남겨둔 채 물러가고 만 것이었다. 전비는 고통으로 이마에서는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무사람들이 멀리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는 입술을 깨물며 부르짖었다. 나를 괴롭히고 싶다면 빨리 손을 쓰시오. 이 정가가 한마디라도 용서를 비는 말을 한다면 사내가 아니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지? 당신의 팔이 부러졌으니 이어놓아야 하겠구려. 옛날 아황이 산기슭에서 구덩이로 떨어져 다리를 부러뜨린 적이 있었는데 바로 내가 이어준 적이 있었소. 정말 그 아황은 가련했지. 소녀는 어머니와 함께 황량한 산속에서 살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어렸지만 채소를 가꾸고 사냥을 하며 밥 짓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집 안을 청소하고 또 수리하고 하는 일에 능숙했다. 아황이 다리가 부러지게 되었을 때 그는 나무 토막을 주워다가 갖다 대고 묶어준 적이 있었는데 그 결과 열흘도 되지 않아 아황의 다리가 낫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녀는 그와 같은 말을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적당한 나무 토막이 있는가 찾아보려는 것이었다. 시검은 의아스러운 음성으로 물었다. 도련님, 무엇을 찾으세요? 소녀는 여전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폈다. 나무 토막을 찾는 것이요. 시검은 갑자기 두 걸음 다가서며 무릎을 꿇고 말했다. 도련님, 제발 부탁이에요. 그를 용서해 주세요. 도련님이 그의 철을 가로챘으니 그가 분노를 터뜨릴 만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주님에게 해를 입힌 것도 아니니 죽이시려면 단 한 칼에 죽여주시고 몽둥이로 마구 때려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죽도록 만들지는 마세요. 그녀는 원래 방주가 나무 토막을 주워와 산채로 전비를 쳐서 죽이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소녀는 의아하다는 듯 말했다. 내가 그의 철을 속여서 가로채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오? 그리고 또 내가 왜 그를 죽여야 하는 것이오?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 그러다가 그는 침실에 나무 막대기가 없는 것을 보고는 의자를 집어들었다. 그는 힘주어 의자 다리를 잡자 우지끈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다. 소녀는 자기의 힘이 엄청나게 세워진 것은 모르고 중얼거렸다. 이 의자는 튼튼하지가 못한가 보구나. 이래 가지고서야 사람이 앉았다가 벌렁 나자빠지지 않겠나? 시검 누나, 왜 꿇어앉아 있어? 어서 일어나시오. 그는 전비의 앞으로 다가가서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전비는 입으로 큰 소리치고 있었으나 방주가 단 한 번의 의자 다리를 부러뜨리는 것을 보고 또 자기가 일장을 후려쳤다가 퉁겨 창문 밖으로 나가 떨어진 것을 상기하고 방주의 공력이 웅후하기 이를 데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만 전신을 와들와들 떨며 그의 손에 들린 의자 다리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그는 의자 다리로 나를 때리려는 것이 아닐 것이다. 어이쿠. 틀림없이 저 의자 다리를 입으로 집어넣겠지. 그리하여 목구멍에서 밥통에 이르도록 쑤셔 넣어서 나로 하여금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게 만들겠지?
장락방에는 본래 혹형이 무척 많았다. 그 가운데 한 가지 형벌은 나무 막대기를 죄인의 입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목구멍으로부터 위장에 이르기까지 못을 박듯 해두는데, 이와 같은 벌을 받은 사람은 금방 죽는 것이 아니라 온갖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다. 이 형벌은 개구소라고 하는데, 전비는 바로 그와 같은 혹형을 방주가 자기에게 내리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만 혼비백산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는 방주가 몸 가까이 이르자 돌연 죽을 각오를 하고 좌장을 맹렬히 휘둘러 방주를 후려쳤다. 소녀는 그가 자기를 해치려고 그러는 것인지도 모르고 황급히 말했다. 움직이지 마시오. 소녀는 전비의 왼쪽 손목을 잡았다. 전비는 그 순간 자기의 반신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고 반항할 수조차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소녀는 부러진 의자 다리를 그의 팔 옆에 대고는 시검에게 말했다. 시검 누나, 띠 같은 것이 있으면 좀 묶어주도록 하시오. 시검은 크게 의아하여 물었다. 정말 그의 뼈를 이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소녀는 웃으면서 말했다. 내 말이 거짓으로 들리오? 이렇게 아파서 고통을 참지 못하고 끙끙거리는데 내가 장난을 치겠소? 시검은 반신반의하면서 띠를 가지고 왔다. 그녀는 아무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지 소년을 힐끔 쳐다보고 전비의 부러진 팔에다 감아주었다. 이를 지켜보고 있던 소년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묶는 솜씨가 보통이 아니군. 내가 아황의 부러진 다리를 묶어줄 때보다 훨씬 잘 묶었소. 전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도적 같은 방주. 이 악랄하고 음탕하기 이를 데 없는 방주가 무슨 속셈으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일까? 그는 의아해하는 중에 아황의 부러진 다리니 뭐니 하는 말을 듣자 궁금증을 참을 수 없어 소년에게 물었다. 아황이 누구요? 소년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다. 아황은 바로 내가 키우던 개요. 그러나 아깝게도 어디론지 달아나고 말았다오. 전비는 크게 노해 부르짖었다. 당신이 나를 죽일 테면 죽일 것이지 나 전비를 짐승으로 취급하는 것이요? 사내 대장부는 죽음보다도 모욕을 당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아는 것이요. 죽일 테면 어서 죽이시오. 감히 이 전비를 짐승 취급하다니. 소녀는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 재빨리 말했다. 아니오, 아니오. 나는 다만 예니를 생각하며 그렇게 말했을 뿐이지. 형씨를 욕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오. 내가 잘못했다면 사과드리리다.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흔들어 보였다. 전비는 그의 내공이 매섭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라. 그가 일부러 사과를 한답시고 내력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평소 거만하고 무례한 방주가 부하들에게 부드러운 얼굴로 한마디 건네는 것도 볼 수 없는데 어찌 사과를 하겠는가 하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재빨리 몸을 옆으로 하여 저를 피하고 두 손을 맞잡은 채 방주를 형용한 시선으로 노려보았다. 혹시 그가 무슨 악독한 수작을 부리는 것이 아닌가 해서였다. 소녀는 두 손을 맞잡아 보이고 말했다. 전형, 아무쪼록 빨리 돌아가서 쉬도록 하시오. 나 계잡종으로 말하자면 말을 잘할 줄 몰라서 실례된 점이 있었을 것이니 전형이 형님의 아량으로 양해하시기 바라오. 전비는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뭐? 계잡종이라고? 이건 또 말을 돌려서 나를 욕하는 것이 아닌가? 시검은 속으로 생각했다. 도련님의 정신이 맑아지는가 했더니 다시 또 흐려지는구나. 이때 소녀는 멍한 시선으로 눈살을 찌푸린 채 무슨 생각에 잠겨 있었다. 이를 본 시검은 재빨리 전비에게 돌아가라는 눈짓을 했다. 전비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석가 녀석아. 나는 내가 사정 봐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죽일 테면 빨리 죽여라. 본래 나는 도망칠 수도 없고 해서 이미 모든 것을 체념했다. 나는 더는 살고 싶지 않으니 빨리 죽여다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당신은 정말 멍청하군요. 내가 어째서 당신을 죽인단 말이오? 우리 어머니께서 들려준 옛날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나쁜 사람만이 사람을 죽였소.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외다.
더구나 팔이 부러졌지만 나보다 힘이 센 당신을 내가 어찌 죽일 수 있겠소? 보다 못해 시검이 재빨리 그 말을 받았다. 전향주, 방주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용서해 주었는데 왜 빨리 가지 않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전비는 왼손을 들어 머리를 만졌다. 도대체 이 꼬마 녀석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일까? 아니면 내가 이상해진 것일까? 이때 시검이 발을 동동 구르며 재촉을 했다. 빨리 가세요. 빨리. 그러면서 급히 그를 문 밖으로 밀어냈다. 소녀는 그 모양을 보자 껄껄 웃었다. 하하하, 저 사람은 정말 재미있군. 마치 내가 사람을 죽이기를 좋아하는 아주 나쁜 사람인 것처럼 말하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군. 시검은 방주에 시중을 든 이래 처음으로 그가 선심을 쓰는 것을 보았다. 더군다나 전비는 방주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방주가 그를 용서해 주었으니 마음속으로 여간 기쁘지 않았다. 방주님은 좋은 사람이죠. 참 좋은 사람이죠. 무척 좋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의 철을 빼앗고 그들 부부가 헤어지도록 만들었겠죠?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어조에는 서글픈 빛이 서려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방주의 앞에서 너무나 방자한 말을 한 것 같아 입을 다물었다. 소녀는 의아하여 물었다. 당신은 내가 남의 철을 빼앗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빼앗았다는 것이오? 또 빼앗아서 무엇에 썼다는 것이오? 시검은 뾰로통해서 말했다. 좋은 사람의 입에서 그런 못된 말이 나올 수 있나요? 잠시 점잖아졌다 했더니 순식간에 여우 꼬리를 드러내는군요. 그녀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도련님, 좋은 사람인 척하려면 끝까지 그런 척하세요. 소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물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내가 그의 철을 빼앗아 와서 어디에 써먹었다는 것인지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구려. 좀 가르쳐 주시오. 이때 소년의 전신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력이 용솟음 치는 듯 했고 눈에서는 형형한 안광이 크게 빛나기 시작했다. 시검은 말 같지도 않은 그의 물음과 이상스런 표정에 놀라 몸이 섬뜩했다. 그녀는 연신 뒤로 물러서게 되었고 급기야는 방문 앞까지 가게 되었다. 만약에 방주가 덮쳐들게 된다면 즉시 도망을 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정말로 강제 수단을 쓰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독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옛날에도 몇 차례 급한 상황에 처했으나 죽어버린다고 위협을 하여 겨우 순결을 지켰던 터였다. 이때 그녀는 그의 두 눈에 야수와 같은 안광이 빛나는 것을 보자 더는 조롱을 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다. 도련님, 몸이 아직도 완쾌되지 않았으니 흥분을 가라앉히시고 좀 더 쉬도록 하세요. 소녀는 말했다. 내가 좀 더 쉬어서 몸이 완쾌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시검은 그만 얼굴이 새빨개지고 말았다. 왼발을 뒤로 빼고 금방 달려나갈 채비를 했다. 이때 소녀는 중얼거리듯 다시 말했다. 도대체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군.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을 이었다. 아, 시검 누나는 나를 매우 무서워하는 것 같군요. 이때 그는 두 손을 의자 등에 대고 있었는데 불끈 손바닥에 힘을 주었다. 자단목으로 만들어 튼튼하기 이를 데 없는 의자가 그만 우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등거리가 부서지고 말았다. 그러자 소녀는 이상하다는 듯 말했다. 무슨 의자가 이렇게 약하지? 밀가루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것 같네. 사형객은 심보가 악랄하여 상승 내공의 차례를 전도하여 그에게 전수해 주었었다. 그리하여 소년의 공력이 어느 정도 도달하게 되었을 때 음양이 서로 공격해 하여서 참혹한 죽음을 당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었다. 자기의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않고 소년을 죽이려는 것이었다. 소년이 내공을 수련한 지 수년이 되는 날 음양이 상충하여 죽게 될 순간에 공교롭게도 때마침 폐해석이 나타나 절묘한 의술과 심오한 내공으로 그의 신맥을 지켜주어 잠시 한가닥 숨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 연후에 그는 장락방 총단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매일 밤 찾아온 여인이 무림에서 진귀한 현빙벽 화주를 훔쳐와 그에게 끊임없이 복용시켜 체내의 음양의 두 기운을 억제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 약술은 매우 독한 것이었으며 또한 내공력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날 공교롭게도 전비가 그의 전중혈을 후려침으로써 음양의 두 진력이 하나로 융합되었으며 또한 그 충격으로 인해 단전 내에 쌓였던 독혈을 토해냄으로써 수화가 상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두 순음과 순양의 내공은 비단 그의 몸을 해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천고 이래로 한 번도 없었던 괴이한 내력을 갖게 된 것이었다. 자고로 무공을 연마하는 사람 가운데 이와 같은 험한 경로를 밟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 누구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절세의 내공을 터득할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다. 사형객이 갑자기 후회하게 되고 폐해석이 아무리 그를 구해주려고 하더라도 감히 강맹한 장력으로 소년의 가슴을 후려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이 기이한 내력은 공교롭게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우연히 얻어지게 된 것이었다. 이 신공은 오랜 세월 동안 내공을 수련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완전하게 융화될 수도 없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체내에서 기혈이 끓어오르기도 하고 구역질을 느끼게 하는가 하면 이유 없이 발광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도 있게 된 것이었다.